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나라현을 방문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서인데요. 조금 전에는 공동 기자회견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거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일본 연구센터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先ほど大統領との間で日韓関係の戦略的重要性について共通認識のもと、しっかりとお話を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우리가 한때 아픈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된 지도 이제 환갑 60이 지났고 앞으로도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더 나은 상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한일 간의 협력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은 복잡하고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또 편하고 좋은 측면들도 혼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좋은 점들을 더 발굴해서 키우고 불편하거나 나쁜 점들을 잘 관리해서 최소화시키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손 꼭 잡고 함께 가면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총리님과 제가 손을 맞잡고 또 일본 국민들과 한국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함께 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 소식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일본 연구센터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 초청으로 방일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네네. 나라현을 방문을 했는데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고향이고요. 네. 기존에 이제 총리의 고향을 이제 해외 정상들을 모시는 것은 약간 관계 개선이라든지 더 돈독해진 관계를 위해서 모시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례가 없을 정도로 총리가 자신의 고향의 정상을 외국의 정상을 초청한 일은 없었거든요. 예. 2016년 12월에 돌아가신 아베 신조 총리가 푸틴 대통령을 이제 자신의 고향이 야마구치현에 초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이전에는 제가 잘 기억이 없습니다만 최근에는 아마 그때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에 취임하고 나서 어제 하루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어제 나라에 갔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맞을 것인가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준비도 돼 있고 환영의 마음도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로 따지자면 지난해 10월에 경주 에이펙이 열렸을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가 만났고요. 이때 네네. 이제 나라현에서의 방일 일정을 논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셔틀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6, 7개월 사이에 일본의 총리와는 6번 정도, 오늘까지 하면 6번이에요. 대면 회담 5번에 지난해 11월에 그 남아공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때 다카이치 총리하고 잠깐 약시 회담을 좀 했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아주 짧은 시기에 가장 횟수가 많은 외국의 정상이 아마 일본이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이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일본이 중요한 나라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이렇게 정상회담을 한 예가 별로 없거든요. 대통령께서는 이제 나라에 이제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나라가 아니라 본인의 고향인 안동으로 좀 초청하고 싶다 아하.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서울이나 이런 그 대도시 수도가 아니라 지방에서 정상회담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아마 지방
분들한테도 상당히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반겼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본 나라현의 숙소 앞으로 일본 총리가 직접 찾아가서 깜짝 영접을 했다. 이런 그러게 소식도 보통 주는데요. 예. 예. 보통 이제 회담장에서 이제 기다리거나 맞이하는 게 일반적인데 대통령을 호텔까지 가서 맞이했다 하는 건 상당히 좀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지금 중일 관계가 좀 악화돼 있습니다만 중일 정상회담은 보면 두 분 다 얼굴이 좀 아주 험악했잖아요. 예. 어 그런 거에 비하면은 지난 10월에 경주에서도 그랬고 오늘 회담에서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나 다카이치 총리의 얼굴이 상당히 밝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일 관계의 지금 현재 주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꼭 이제 화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넥타이 색깔 아니겠습니까? 의상의 색깔. 예. 이재명 대통령이 보라색을 찾는데 요게 한국의 파랑색, 일본의 빨간색을 섞은 색이다. 뭐 이렇게 해서 화제가 되고요. 다카이치 네네. 총리는 우리나라를 그럼 상징하는 색, 파랑색을 입었네요, 자켓. 예. 그런 것도 아마 세심하게 예. 의전하시는 분들이 아마 고려를 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어제 NHK 인터뷰에서도 이제 케이팝 얘기를 했는데 어허. 케이팝을 얘기하면서 일본인들도 거기 들어있다. 이게 한일의 협력의 좋은 상징이 아니 이런 말씀도 했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본인의 그런 생각이랄까요? 이런 거를 아마 몸소 보여주고 싶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주요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뭐 이 셔틀 외교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의제를 정해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자유롭게 양국 정상이 서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셔틀 외교예요. 그렇지만 이제 뭐 전혀 의제가 사전에 설정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좀 국제적인 측면에서 본다 상당히 지금 뭐랄까요? 뭐 불안정하고 동요하는 그런 국제 정세이기 때문에 음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서로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 또 우리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협력해 갈 것이냐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양자 간의 문제도 뭐 오늘 뒤에 공동 기자 발표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사회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에서 어 서로 간의 어떤 그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이제 한일 간에는 이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또 냉각된 시기도 있었거든요. 그 예. 냉각된 요인이라는 게 과거 역사 문제가 그런 가시 같은 역할을 해 왔거든요. 음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그 역사 문제를 양국이 좀 협력을 하는 계기로 삼자라는 측면에서 조세이 탄광이라는 그런 곳이 있어요. 예. 어 해방 직전에 거기 이제 갱도가 스몰돼서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이 180여 명이 이제 사망하는 그런 아픈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뭐 조사를 하고 거기에 이제 이 민간에서 여태까지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거기에 인골이 발견되고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공동으로 하자. 이제 역사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양국이 대립하는 갈등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왔는데 협력의 계기로 삼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하나의 또 중요한 뭐랄까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양국 간의 관계라는 게 상당히 양자 간에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그런 위상을 고려했을 때도 협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협력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가는 것이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한테도 바람직하다 하는 거를 양 정상이 확인했다는 의미에서 참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과거사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에 대해서 성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의 희생자에 대한 DNA 감정을 그렇죠. 합의하기로 했다. 같이 하기로 네네네. 했다. 예. 예예. 요거 외에도 눈에 띄는 게요. 오늘 이제 비핵화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기대하지 않았던 건데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한미일이 협조하겠다 뭐 이렇게 발언을 했고 네네.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고 대북 정책을 공조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요거는 네네. 어떻게 분석을 하면 될까요? 글쎄 지금 뭐 조금 민감한 문제이기도 예. 하고요. 또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는 것도 있어요. 이제 비핵화라는 게 없다는 게 북한의 이 기존 입장이기 때문에 예. 이런 비핵화를 위해서 한미일이 협력한다든가 한일이 협력한다 혹은 비핵화를 문제를 계속 그 남북 관계에서 제기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거는 북한의 비핵화 혹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원론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그 원칙이랄까 이런 거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아하. 그쳤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확대 해석하지 않고 기존의 원칙을 그렇죠. 재확인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중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이런 네네. 가운데 이제 방일이라서 이 부분도 좀 눈길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중국 주석을 만날 때는 약간 선을 그었고 네네. 실용 외교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네. 정도 일본 방문 때도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균형추를 맞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네. 뭐 중국과 일본은 아마 서로 한국을 자국에 가까이 좀 놓고 싶어 할 거예요. 자국의 입장을 지지해 주기를 바랄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도 중국과의 관계 못지않게 일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또 오늘 정상회담 그리고 어제 NHK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일 관계를 위해 한국이 중재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좀 평화적인 상황에서 외교를 통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기를 좀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예. 한일 정상이 셔틀 외교를 토대로 함께 미래지향적으로 협의를 하기로 논의를 했다. 과거사 네.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여러 가지 네. 면에 있어서 성과가 있는 한일 정상회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 연구센터장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